안녕하십니까. 민병일의 시사 포커스입니다. 채널2에서 하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염원하는 마음으로 위기 속에서 기회로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그날 이제 상체 방송을 못했고 어제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제도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은 원래 방송을 안 하는데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틀을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하고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의 주력주 피라맥스를 그리고 GX19 상황을 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휴일 오후 한가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나온 기사들 몇 개를 좀 살펴보면서 신풍제약하고 제넥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WHO가 이제 현 상황에서 코로나 19가 안 사라질 것 같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전 인류가 죽을 때까지 동반해야 될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종식시킨다. 이거는 뭐 HIV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처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뭐 변이가 되면 변이에 맞춰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복용할 수 있는 현재의 감기약 정도 수준의 그런 치료제가 나와서 때마다 유행을 하면 치료제를 먹고 백신을 맞고 해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겠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세계보건기구가 현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일 현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본차장은 섬나라처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환경은 있겠지만 그들조차 다시 외부에서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정점이나 다시 봉쇄 조치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또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폐렴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요점에 있어서는 뭐 괴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변종, 조금 더 강력하게 변이된 바이러스가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력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종이 아니냐, 다른 종의 바이러스 아니냐 그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변종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최근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이 중 많은 사례가 실제로는 확진되지 않은 코로나19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데오드로스 아드하논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평가 패널의 활동이 WHO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발표한 일일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2만 8,102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다. 지금 뭐 미국이 지금 뭐 하루 확진자 수가 대폭 늘었죠. 오늘 그 한번 잠깐만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쯤으로 생각했던 2차 대확산이 한 3, 4개월 빨리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17만 4,229명이 늘어서 1,286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이틀 살펴보지 않는 사이에 1,300만 명으로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953명이 늘어서 56만 8천 명. 미국에는 지금 이 사망자들을 보관할 영안실이 부족해서 냉동 트럭에다가 지금 시신을 보관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44명이 늘어서 13,417명,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289명입니다. 자, 지금 브라질 184만 명, 사망자가 7만 1,000명입니다. 여기도 금방 200만 명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심각한 인도 85만 명, 사망자 2만 2천 명.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빨리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2만 9천 명. 남아공화국이 26만 4천 명에 3,971명 사망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남미 중에서 칠레도 그렇고 여기 페루, 네, 콜롬비아 모두 확산세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5만 890명이 늘어서 335만 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이 3만 3,316명이 늘어서 184만 명. 인도 17,000명이 늘었고요. 하루 사이에. 자, 러시아가 6,600명.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얼마나 느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44명이 늘었어요. 인구수로 따지면은 미국이 3억 5천만 명이니까 우리의 7배 정도 되죠. 그럼 우리는 44명을 50명으로 잡고 7배니까 5, 7이 35. 미국이 350명이 발생을 하면 우리랑 똔똔이에요. 확진자 발생률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350명 정도. 그러면 5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비례적으로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3억 5천만 명, 7배를 곱해도 이거는 정말 국가 재난 수준이죠. 이 정도는.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 인구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비슷하다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3,497명 하루 확진자 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경험을 이렇게 많은 수. 우리가 가장 확진자가 많았을 때가 750명, 800명 가까이 됐어요. 대구에서 초창기에 확진될 때. 그걸 보고도 우리가 깜짝을 놀랐는데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저게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몇만 명씩 저렇게 확진자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지가 이 숫자에서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60 몇 위로 한참 뒤로 가. 일본 어떻게 됐나요? 일본 하루에 400명씩, 예, 56위로 올라왔네. 386명. 일본, 예, 하루에 386명이 늘고 있는데, 일본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들 지금 제대로 검사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대로 검사하면 얘들은 10위권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치부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는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다음으로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64위에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확산이 제2차 대확산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 우리의 투자 방향은 치료제와 백신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옆길로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여기서 무슨 실적이니 기업의 실적이니 매출액이니 따져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치료제를, 그것도 지금 그 렘데시비르 같이 같지도 않은 저런 게 치료제라고, 다른 게 치료제가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무슨 뭐 10일 치료하는데 515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약국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안 받아도 그냥 약국에 가서 머리에 열 나고 가래 좀 있고 재채기 나오고 그러는데 감기약 좀 주세요. 그러면 뭐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딱 줍니다. 그래서 뭐 요거 두 알에 요거 하나씩 하루에 3번 3일간 드세요. 얼마죠? 예, 6,000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편화돼서 어차피 WHO 사무차장이 얘기한 대로 종식이 안 될 것 같으면 결국 감기 바이러스처럼 매년 우리가 철마다 걸리면 그렇게 손쉽게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약이어야 돼요. 그런 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유일한 치료제로서는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이거는 그냥 피로나릴린하고 알테수네이트를 분리해서도 지금 이걸 결합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뭐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이런 걸 못해요. 이건 이미 신풍이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알테수네이트 쪽으로 그 외신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효과 플러스 뭐 개똥수 뭐 거기서 뭐 추출한 뭐 알테수네이트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피라맥스를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지금 피라맥스를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뭐 정치적이든 국제 역학적인 관계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좌파 정권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 자살 사건도 보면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민주당도 40% 미만으로 내려갔고 지금 뭐 2개월 동안에 문재인 지지율이 뭐 24%가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 부동산에 온통 국민들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뭔가를 덮어야 될 때 색다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박원순 씨가 그 분명한 것은 일단은 여비서를 추행했고 그 여비서는 지난 2017년부터 계속 고통을 당해 온 거예요. 이게 뭐 시장으로서 상관으로서 뭐 참 자기가 뿌리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의 추행과 더군다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진과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하여튼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액션들을 취했겠죠. 그것들을 지금까지 당해왔고, 그것이 바로 자살 전날 고소를 했고, 또 그것뿐이냐 했을 때 뭐 그린벨트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연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게 자기 목숨 끊는다는 거 보통 독해 갖고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자살까지를 결행했을까 하면 도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정치인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뭐 총리든 대통령이든 불미스러운 일로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쉬쉬하고 가족장으로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가족장으로 끝내버려요. 그거는 가족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고, 뭘 그걸 서울시장 장으로 해봤자 그거는 돌아간 고인을 또 한 번 욕먹이는 거거든요. 고인도 유서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뭐 잠시만요. 본인도 그냥 조용히 화장 처리해달라고 했으면 그냥 가족들끼리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야 조용히 잊혀지는 거예요. 저렇게 요란하게 하고 나면 그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팬들, 또 그쪽에 뭐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 여자 피해 여성한테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죽었다. 그건 진짜 2차 가해를 떠나서 완전 매장시키는 거군요. 가해자 쪽에서 죄송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박원순 시장 건으로 참 진영이 갈려가지고 서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주식시장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니 밖에 손님이 와가지고 누가 잠깐 찾아오니까 이제 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말만 되면은, 주말과 휴일만 되면은 이제 토론방들이 시끄럽죠. 근데 저는 요란하게 이렇게 그 안티를 하는 분들, 난 그분들이 정말 신풍을 사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억하심정에 그냥 뭐 딴지를 걸고 뭐 저거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잠재적 매수자로 뭔가 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목에 제가 달아놨지만 증시기업원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요란했죠, 그때도. 그래서 그때가 바로 얼마죠? 2만 원에서 3만 원, 2만 9천 원에서 3만 원입니다. 3만 8,500원 찍고 못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뭐 2만 원대 저 초입이나 뭐 만 원대를 다시 본다는 둥 어쩐 둥 했지만,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5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보충을 수량을 좀 확충하고 싶은데 얼마면 사고 싶어요, 지금은? 4만 원 초입 정도만 내려오면 좋겠다. 추매할 텐데. 그 생각이죠. 3만 원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따간 제가 차트 보고 설명을 하겠지만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오는 동안에 한 달도 음봉이 생긴 날이 없어요. 월봉으로 보면 매달 올랐어요. 매달. 그러니까 만 원대 19,000원 2만 원 초입에서도 그렇게 싸게 살라고 댕댕거렸던 사람들은 지금도 못 샀고 그때도 못 샀고 29,000원에서 3만 원 마찬가지고요. 39,000원에서 4만 원 마찬가지고요. 이제 49,000원에서 5만 원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이변이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시기 유당 분해 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아름 기자가 예를 들어서 신풍의 피라맥스는 유당 분해 효소가 안 되는 환자들은 임상에 참여할 수 없고 부광은 참여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셨지만은 저도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못 사는 나라에서 우유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 젖대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당 분해 요소가 몸에서 없어지고 간에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당 분해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우유를 마시게 되면 그게 그대로 설사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설사를 하면서도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자주 마시면 유당 분해 효소가 다시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우유를 거의 안 먹었었는데 한 2달 전서부터 우유에다가 그 커피를 갖다 타서 먹으니까 참 좋아요. 풍미가 깊은 맛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은 우유 큰 통 있잖아요. 큰 통. 플라스틱으로 된 큰 통 있어요. 그거를 하나 사오면 한 4일? 예, 제가 하루에 그거 컵으로 한 반 잔씩 따라가지고 커피만 타서 먹는데 최소 하루에 3잔 이상씩 마십니다. 그러니까 3, 4일이면 떨어져요. 그 큰 통 하나씩이. 근데 요즘은 설사 안 해요. 우유를 마셔도. 제 몸에 이제 유당 분해 효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이제 우유 그렇게 3, 4일에 그 큰 거 한 통씩 먹어도 정상적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월요일날 왜 신풍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참 이 안티를 하더라도 고급지게 해야 정말 일리가 있다. 그래서 뭐 매도 물량이라도 좀 유인을 하겠지만 그런 얼척없는 소리들을 하면서 그래서 루저들은 평생 루저다.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승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사가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내일 신풍은 또 보란 듯이 갈 겁니다. 제넥신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사 좀 마저 들춰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동안 참 별것도 아닌 것이 생색은 더럽게 내면서 무상 투여분 좀 주고 나머지 또 유상으로 들여올렸는데 그 가격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준이 많이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여해 보니까 27명 중 9명이 호전됐고 3명이 악화가 됐고 15명이 별 반응이 없대요. 그럼 이건 뭐죠? 치료제로서 꽝이죠.
3명, 9명이 호전이 됐는데 이 호전도 어떻게 호전이 된 건지를 몰라요. 이 렘데시비르 때문에 호전이 된 건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호전이 된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렘데시비르도 이제 곧 아웃이다. 피라맥스가 등장하면서 공식화되면서 얘도 아웃이다. 줄줄이 다 아웃돼서 이제 피라맥스랑 견줄 수 있는 다른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다른 주주들도 가슴 아플까봐 저는 다른 치료제 개발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왜 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월달 들어서 64%가 뛰었습니다. 예, 7월 상승률 1위에 올라가 있는 게 신풍제약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종목에 대한 투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세력이 뭐 이끌고 있고 주포가 장난을 친다고요? 어디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배워가지고 가야 될 종목을 못 잡고 맨날 저런 소리 하고 자빠졌는지들 모르겠어. 어? 지금 렘데시비르를 보세요. 쟤는 인비트로 시험에서도 바이러스를 50%밖에 억제 못했어요. 저거 에볼라 저 치료제로 개발하다 실패한 거거든. 그래갖고 묻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부활을 했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치료 일수를 15일에서 14일로 중증 환자를 15일에서 11일로 4일 정도 단축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치료를 해서 단축한 건지 뭐 그냥 어시스턴트만 좀 해준 건가? 어? 그러니까 직접 치료가 아닌 그 좀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원기 회복할 때 먹는 것들 뭐 바카스나 이런 거 그런 게 무슨 뭐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거지 필요한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치료제라면 의사 처방 없이 바카스를 살 수가 없지. 렘데시비르가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쟤는 치료제 아니다. 유사품 짝퉁인데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화상 이게 불에 대고 그러면 약이 변변치 않은 시절에 된장 발랐잖아. 된장이 치료제입니까? 된장 성분이 짜잖아. 나트륨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난 부위는 어때요? 거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 침투가 심할 테니까 된장을 발라놓으면 밖에서 세균 침투가 안 하니까 된장을 바른 거였거든. 뭐 간장, 조선 간장도 바르고 렘데시비르가 조선 간장, 된장 이상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치료제는 이제 피라맥스다. 그거에 대해서 피라맥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게 없어요. 피라맥스가 작용하는 원리는 근본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인간 몸에 침투를 해서 이게 세포 속에 세포에는 각각의 세포의 소화기관 역할 비슷하게 하는 그 세포가 살아가려면 얘도 뭔가 양분을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게 라이소솜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주머니처럼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중앙에 동그란 주머니처럼 이렇게 라이소솜이 있어요. 그게 일명 뭐 그냥 세포의 소화기관이다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가 들어오면 소화시켜서 세포가 살아갈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되는 거 고기를 요놈이 들어가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라이소솜에 들어가 가지고 증식을 하는데 그냥 증식을 하는 게 아니라 증식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은 뭐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pH 농도 7을 기준으로 해서 7 이하는 산성, 7 이상은 알카리성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이 산성 농도, pH 농도 5 이하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라이소솜에서 급격하게 증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라맥스 피로나리딘 3 플러스 알테수네이트 1이라는 이 복합제가 들어가면 바로 이 세포의 라이소솜의 환경을 알카리성으로 바꿔버려요. 알카리성으로 바꿔버리면 pH 농도 7 이상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안에서 증식을 못하고 사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변이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어요. 어떤 놈이든 들어오든 변종도 산성에서만 증식하지 알카리성에선 사멸해버린다. 그래서 피라맥스는 들어가면 세포의 라이소솜 환경 자체를 갖다가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이 환경에서 기생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경증 환자는 딱 하루에 1회 3일만 복용하면 우리 감기약 3일 먹고 낫듯이 먹고 그냥 툴툴 자리에서 털고 집으로 간단 말이야. 또 뭐 이제는 뭐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장난삼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앞으로 그 재난 문자가 올 때 뭐라고 오냐면 중대본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리두기 뭐 손발 씻기 어쩌고 이렇게 쓰고 맨 밑에 뭐라 나오는 줄 알아요? 증상 발현 시 즉시 피라맥스를 복용하고 휴식할 것. 이런 문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받아본다는 얘기예요. 경증하고 중동증의 피라맥스가 오랜 기간도 아니고 한 3일 먹으면 완쾌가 된다. 감기에 완쾌되듯이.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가 돼요? 감기 바이러스 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증은 그럼 피라맥스가 중증에는 안 듣느냐? 아니, 경증과 중동증에 듣는데 중증에 안 듣는 게 뭐 있어요? 단지 중증 환자는 뭡니까? 이미 폐가 망가진 상태거든. 염증, 폐렴을 일으키니까 이놈의 자식이 폐를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폐 가지고 내 혼자서 자가 호흡을 못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낀 사람을 중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증 환자인데 여기서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폐 기능이 남아있다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면 지금의 염증 때문에 호흡을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니 여기에는 어떻게 투입하면 중증 환자가 낫겠어요? 렘데시비로 하면 3명, 9명 호전됐는데 이유도 모르고 3명은 악화됐어. 15명은 반응도 없어. 저런 게 아니라 염증 치료제하고 피라맥스를 갖다가 병용 투입을 하면 피라맥스는 인비트로 시험처럼 99.9% 바이러스를 억제해주고 그 사이에 염증 치료제가 기존의 염증 부위를 다스려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추가 염증을 발생하지 않게끔. 자, 추가 염증을 바이러스를 억제해버리니까 추가 염증을 일으킬 바이러스를 억제해버리니까 추가 염증은 안 생길 거고 기존의 염증을 이제 점차 아물어 가게 한다면 염증 치료제와 피라맥스를 병행 투입하게 되면 중증 환자까지를 모두 다 석권한다. 피라맥스가. 경증, 중동증, 중증, 삼가낭이란 말이에요. 삼가낭. 뭐 경증에만 저가니까 중증 환자는 뭐 못한다는 등 어떤다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증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요. 경증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동증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잖아. 경증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 요 놈하고 중증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죠. 그럼 중증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라맥스가 잡는데 왜 중증에는 효과가 없다고 그래? 그건 바로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염증 치료제하고 병용 투입을 하는 거라. 의사들 지금 그렇게 할 거라고요. 내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난 의사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맞잖아요. 경증, 중동증, 중증
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야. 여기만 다른 게 뭐야? 염증 때문에 내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치료 효과도 없는 렘데시비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9명이 호전됐다는 건 뭐예요? 어떠세요? 하고 물어본 거 아니야. 아유, 그 약을 먹었더니 좀 괜찮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래도 아직도 숨이 벅차요. 난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먹고 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 그 순간에 위약인 밀가루 덩어리를 하나 먹어도 똑같은 컨디션이 나온다고. 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아. 약 먹은 것 같아. 그 약이 듣는 건가? 어제보다 기분이 좀 좋아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는 아웃이야. 제가 볼 때는 피라맥스가 이제 곧 나올 것이고, 피라맥스가 나오면 중증이고 나발이고 피라맥스가 다 섞어난다. 거기에 아마도 신풍제약의 3세대 인터페론, 그게 효과를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염증 치료제가 있다면 그 염증 치료제가 병영 투입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억제한 치료제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피라맥스가 개발 성공했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피라맥스가 개발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아직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 인간들은, 이건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이다. 외계인.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종목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거기에 자기 확신이 들고 판단이 있으면 배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막대한 투자금들을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내 원금은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원금을 까먹는 주식에 돈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한 푼이라도 벌려면 어떻게 돼? 토론방에서 안티 찬티 하는 얘기 듣고 그것 따라서 투자합니까? 자기가 공부해야죠. 찾아봐야죠. 이에서 어떤가 봐야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인가? 과거에는 얼마였나? 과거에도 애널들이 투자 의견에 목표가 6만 원을 제시했었네? 신풍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또 파이프라인도 또 쭉 찾아보니까 뇌졸중도 있고 줄줄이 있네? 그럼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말라리아만 갖고도 피라맥스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도 보니까 내가 지금 3만 원에 들어가든 4만 원에 들어가든 5만 원에 들어가든 미칠 것 없다. 이제 비로소 신풍이 좀 제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과거에는 언플도 없고 홍보도 개떡같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신풍이라는 제약업체가 정말 제대로 취급도 못 받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그나마라도 써네키스 박사가 효과 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뻘 속에 숨어있던 진주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피라맥스의 신풍제약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데, 제가 볼 때 한 30% 반영된 거예요. 요거 빼놓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라는 이벤트 빼놓고도 30%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적정 주가는 얼마까지 가야 돼? 요거 빼놔도 10만 원까지는 가야 돼. 신풍제약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개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주주 자격이 없어요. 언제 공식화될 거냐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공식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서 그 물량 확보하느라고 뭐 계약 맺자 우리 뭐 1억 명분 줘 우리 3억 명분 줘 우리 지금 큰일 났어 난리 났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갑 9알들은 한갑을 사는데 36,000원 하여튼 뭐 3만원대예요. 내수용으로는 그 가격 받아도 해외 수출한 거 좀 더 받아야지. 아니 아무리 뭐 공공재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은 뭐 백신 주권 치료제 주권 우리 미래 먹거리가 돼야지. 쓸데없이 또 어서 들은 건 있어갖고 문재인 김정숙이 뭐 공공재 따지고 우리 거 헐값으로 넘겨줄 생각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뭐 기마에 쓸 문제야 이게? 비싸게 팔아야지 비싸게 우리도. 그렇다고 뭐 렘덴시비로 저거 봐요. 10일 치료하는데 50원 하루에 그럼 50만 원씩 든다는 얘기 아니야 치료비가 하루에. 근데 얘는 1일 한 알 먹었다 4,000원 3일 3, 40이 12,000원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런 거 갖고 열불나게 토론해야지 무슨 뭐 피라맥스가 성공하느니 못하느니 뭐 내일 월요일 날은 하한가를 가느니 상한가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논쟁 안 해도 얘는 얘 로드맵대로 가는 거예요. 피라맥스는 나중에 보세요. 지금 이제 48,000원대 비싸다. 4만원 초입 내려오면 사야지. 한 3만원대 다시 안 내려올까? 안 내려가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내려가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식 격언이에요. 앞에서 무지 많은 선배들이 투자해서 까먹고 한강 가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면서 얻은 철칙이 바로 뭐냐? 주식 격언이거든. 증시 격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또 하나 뭐예요? 주가를 사지 말고 재료를 사라. 주가를 사지 말고 현재를 사라. 피라맥스 신풍제약이라는 주가는 여러분들이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따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게 지난번에 급등할 패턴에서 이번 주 급등 패턴이 더 빨라졌어. 3일까지는 똑같이 가다가 4일째 약한 십자선이 나와야 될 때 가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월요일날 급등할 수 있는 캔들이 어쩌면 금요일날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솟은 거예요. 왜? 그만큼 빨라졌고 매수 대기자들도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어요. 안티들도 다 매수 대기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져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슬금슬금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다렸던 사람들이 마구 뭉텅이로 집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만원 초입 4만원 중간에서라도 빨리 잡은 사람은 잘한 거지. 내일 또 기다리는 거지 이제. 그런데 이렇게까지 갈 종목이 아닌데 그건 네 생각이고 10만 원대에 가서도 그런 생각 할 거야. (15만원) 가니까 10만원대 살걸, 20만원 가니까 15만원에 살걸. 지금 48,000원에서 5만원 내일 시초가라도 빨리 잡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3만원대 오면 사겠다. 그래서 영원히 못 사고 루저는 루저로 끝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재료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4만원이든 5만원이든
최소한 지금의 재료를 파악해야 되면 얼마까지 간다가 보여. 지금 사도 100%는 먹고 지금 사도 200%는 먹는데 지금 가격이 왜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니까 맨날 주식시장에다 돈 꼬라박고 외인 기관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상위 1%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상위 1%의 슈퍼개미들은 바로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재료를 보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겠구나.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단 20-30%라도 오른다면은 지금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산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와, 내가 저거 3월 달에 6천 원, 7천 원에서도 안 샀는데, 그래. 6천 원, 7천 원에서 안 샀기 때문에 4만 원, 5만 원에서도 못 사는 거고 7만 원, 9만 원에서도 못 사는 거고. 그래, 여러분들 말대로 저게 100만 원을 갔을 때 50만 원에만 샀어도 100% 먹는 건데, 이 소리 하면서 허구한 날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남 가족들 데리고 가서 한우, 등심, 토시살, 특수부위 먹고 있을 때 집에서 라면에다 소주 한 병 까면서 넋두리 하고 있다니까. 50만 원에라도 샀을 걸. 근데 지금 4만 8천 원인데 왜 못 사? 미래에 소주 까고 라면 먹을 그 상황을 그린다면은 3월 달에도 올랐어, 4월 달에도 올랐어, 5월 달에도 올랐어, 6월 달에도 올랐어, 7월 달에도 양봉이야. 7월 달에는 랭킹 1위야. 상승 랭킹 1위라고. 신풍제약이 1등 금메달에 올라가 있다니까. 그런 건 안 보이지. 3월 달에 6, 7천 했던 것만 보여.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다 주어지는데 결과에서, 결승점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 그게 자본주의요. 사회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부르짖잖아. 남 여러 개 달려와서 1등을 했는데도 너도 빵 한 조각, 저 뒤에 꽁찌로 오는 놈도 너도 빵 한 조각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잖아. 기회는 평등하게 똑같이 3월 달에 6, 7천 원 할 때 누구나 살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줬어. 그때부터 달리기 해서 나는 6, 7천 원에 못 샀어. 그래, 10,000원 초입해서 샀어. 12,000원, 15,000원에도 샀어. 또 15,000원대 올라갔다 11,000원, 11,000원 밑으로 빠졌어. 몇 번을 기회를 줬어. 라면 먹고 소주 까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레이스 해라. 쥐가 레이스 밖을 벗어나가지고 소주 까고 라면 깐 거야. 5만 원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지. 5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일주일 만에 돌파하고 있잖아. 아니, 일주일 만에 4만 원 돌파하고 5만 원 돌파하는데. 허구한 날 밤에 앉아갖고 라면에다 소주 깔 거야. 언제 가족들 꽃등심 한번 먹여줄래, 한우? 자, 그래서 렘덴시브는 아웃이라는 거야. 여기 보면 42명의 투여자 중에서 27명의 중중도 변화를 보면 상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가 15명. 자, 요까지 우리가 보면, 자, 호전이 약제에 의한 것인지, 자, 9명이 호전을 했다는데 약제 행위는 다른 어떤 대중요법이나 환자의 면역도 차이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럼 뭐예요? 자, 그럼 호전은 빼. 그럼 뭐지? 3명 악화된 거는 15명 아무 효과 없어. 이게 밀가루 덩어리지 이게 무슨 놈의 치료제냔 말이에요.
자, 이제 제넥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신풍제약 안산공장에서 신풍, 부강,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관계자들, 제넥신하고 관계자들 6개 기관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넥신도 참석을 했고, 그러고 나서 뭔가 간담회 결과가 계속 엠바고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전달을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신풍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공장은 가동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서울대병원에서 원내 처방으로 피라맥스를 들여가고, 신풍은 또 이거를 우리나라가 뭐 말라리아 무슨 유행 대상국도 아닌데 전국 약국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이 피라맥스를 깔기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 못할 이상한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뒤로 신풍은 계속 위로 튀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한 번 솟으면 투자 주의, 내일 솟으면 경고 딱지 준다. 자, 이번에도 금요일날 한번 또 솟으니까 당장 내일 이제 솟으면 경고 딱지 받게 생겼어. 금요일날 주의 경고가 나왔죠. 간다, 꾸역꾸역. 그래도 꾸역꾸역 간다. 자, 그때 왜 신풍제약에서 간담회를 했을까? 자, 마찬가지로 기재부 차관이 제넥신을 찾아서 백신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 지금 이 정부는 치료제는 피라맥스, 백신은 GX19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확신 단계를 굳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안일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시급하다며 전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한 차관은 10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 성남제약기업 제넥신을 방문해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자, 제넥신을 방문해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지금 뭐 백신 개발하는 업체가 여기 말고도 많잖아요. 왜 특별히 제넥신을 방문해서 요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을까? 애로사항은 딴 거 없죠. 임상시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야? 기획재정부 차관입니다. 돈 필요해? 돈 얼마나 필요해? 그 얘기하러 간 거예요. 어느 정도 됐어? 다 됐네. 그럼 앞에 그 백신 접종했던 사람들 중화항체 다 생겼어? 예. 그러면 저거 2상 3상 하려면 얼마 들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마무리 잘하셔. 이 얘기 아닙니까? 제넥신은 코로나19 유전자 중 일부를 인공조로 복제 합성해 만드는 DNA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4월부터 상황, 이건 뭐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1상과 2회 이상에 진입했고 하반기 목표로 국산 백신 개발 중에 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DNA 백신을 잘 알아야 될 건 뭐냐. 지금 이제 변이
변종 때문에 백신 개발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D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일부를 복제해 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근육수포에다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근육은 이거를 자기 유전자로 인식을 해서 유전자 지도인 게놈에다 지가 보관을 하고,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여기서 면역 기능이 작동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A 버전을 투입하고 있는데 B라는 변종 버전이 생겼다. 그러면 B라는 변종을 슬그머니 유전자 복제해서 같이 섞어서 투입해주면 B놈도 들어오면 얘가 면역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즉 DNA 백신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생겨도 능동적으로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다른 것처럼 변종 바이러스 버전 2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백신을 개발해서 임상시험해보고 2단계가 아니라, 플랫폼이 완성되면 저기는 변종 B, C, D, E, F, G 요놈들의 유전자만 복사해서 같이 섞어서 근육 주사 해주면, 근육에다 한 방 딱 놔주면 여기 버전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 백신이다. 이게 대세고 이게 종결자라는 얘기야. 기재부 차관이 바로 그런 점들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을까? 연말쯤이면 의료진들한테는 투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중들한테 투약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들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지만 대충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얘기가. 자, 여기도 내년 하반기 목표로 국산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건 뭐 기자가 쓴 거니까. 그러나 성영철 회장은 뭐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을 개발할 거다. GX19가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될 거다. 지금 이제 변이들이 자꾸 많이 생긴다면 다른 백신을 개발하는 쪽들은 전부 혼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중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무용지물 되면 어떡하나. 그럼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에 제넥신의 GX19는 그냥 그대로 박차를 가해서 가는 거예요. 일단 플랫폼만 완성이 되면 변종에 대한 것은 그 유전자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노 프로블럼. 자, 개발 예산, 치료제 백신 개발 1115원 편성안 중에서 제넥신에다가 얼마를 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니까 앞으로 GX19는 예산 걱정 없이 임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차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예정된 시간보다 타임 스케줄이 좀 더 앞으로 당겨지고 빨라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차관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유망 후보 물질들이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수행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원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고, 자, 여기 보세요.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유망 후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넥신을 찾아가서 유망 후보 물질이라면 제넥신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수행해. 이건 뭐야? 신속하게 임상시험. 빨리 치료제 백신을 내놔라.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원 예산이 조기 집행되고 세계를 선도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치료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제넥신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 상황을 봤어요. 다 됐어요. 기재부 차관은 뭔가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선도한다고 그러잖아. 지뿔도 개발된 거 없고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데서 세계를 선도하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킬 치료제 백신 개발? GX19가 별거 아니라면, GX19가 개발이 지금 뭐 지지부진하다면 저런 레토릭을 쓸 수 있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 등을 발전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할 거자.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변종. 그러면 지금 제넥신의 DNA 백신 GX19가 변종에도 대응하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도 이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할까? 누가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을 해요? 제넥신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재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연구 사업화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유망한 연구가 중단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게 제넥신. 뭐 제넥신 뭐 8만원대 오면 어쩌고 저쩌고. 그냥 10만원 넘어가면 10만원 초입해서 사는 거예요. 주가를 보지 말고 이런 현재의 상황과 재료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주가 따지는 놈들 내가 돈 버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짜잔.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7월 상승률 상위권 신풍제약, 시장, 카카오, 한샘 순위. 자, 랭킹을 보겠습니다. 61.09% 7월달 신풍제약 1등, 시젠 52.93%, 카카오 32.90%, 한샘 28.77%. 요 한샘은 왜 이렇게 순위에 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밖에도 잘 못 나가니까 주부들이 집에서 심심하니까 주방 가구 뭐 이런 거 그냥 교체하고 이런 거 집안 분위기 바꾸려고 인테리어 좀 꾸미고 이런 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샘이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또 뭐가 있느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강남권에 이제 낡은 아파트들이 막 30억씩 하잖아. 27억, 30억. 에라, 여기에 그냥 눌러 살아야 되겠구나. 그 낡은 아파트 이제 안에 인테리어 전부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한샘이 지금 요즘 뜨고 있다. 게임 업체 넷마블 뭐 줄줄줄. 그런데 한샘이 1등이에요. 한샘 61.09%. 아니 신풍제약이 7월 상승률 100대 기업 중에 1등이다. 자, 뭐 SK 바이오팜 얘는 뭐 원래 얘가 이제 7월 달에 상장돼 가지고 한 거니까 얘는 뭐 상장돼 가지고 프리미엄 먼저 먹으니까 빼고 SK 바이오팜을 제외할 경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등락률을 조사해 보니 신풍제약이 61.09% 상승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건 뭐예요? 세력이 장난쳐서 주포가 조작해서 끌어올려서 61%예요. 1등을 한 거예요. 상승하면서. 얘 뭐가 재료가 있잖아요. 신풍제약이 그냥 올라가겠어요. 왜 검색어가
상위권에 있고 맨날 아니 신풍제약 그 피라맥스 아무 효과도 없다며 꽝이라며 꽝인데 왜 61%나 7월달 10일 동안에 61%가 왜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주가는 선행해서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보통 주가가 6개월 후의 것을 반영을 해요. 신풍은 이미 피라맥스를 언제 공식화하느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저렇게 10일 동안 61%씩 안 올라갑니다. 이런데도 뭐 맨날 만원 단위로 레벨업 돼갖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계단에서 살라고? 마지막 옥상 근처에서 살라고? 지금도 30층, 40층, 50층 중에서 이제 5층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데 앞에 남은 30층, 40층은 안 보이나? 자, 그 다음에 시젠 52.93% 우선주를 포함한 시가총액 순위에서 신풍제약은 지난달 말 이건 6월 30일에 132에서 75위까지 시총이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61%가 또 올랐으니까 아마 75위에서 몇 위로 갔을 것 같아요. 한 40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시총 상위. 이러한 주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위너다. 이러한 주식을 지난 3월 달부터 맨날 싼 가격에 사겠다고 댕댕거리고 안티지라던 루저들은 평생 가야 이 주식을 만지지도 못한다. 이제 5층 계단이다. 1층에서도 못 샀고 2층에서도 못 샀고 10층 올라가면 살 것 같아. 더 못 사지. 앞으로 남은 50층까지 올라갈 건데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드디어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제넥신부터 봅니다. 자, 제넥신은 97,600원의 시가에서 출발을 해서 자, 저가 95,500원 95,5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서도 97,000원 사이에서도 못 샀어. 자, 99,300원. 요게 기재부 차관이 제넥신을 방문한 기사가 3시 15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동시효과가 20분부터 들어가니까 장 끝나기 직전에 왔는데 조금 반영되다 말은 것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차트가 이쁘죠, 그죠?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이미 골든 크로스 발생했고, 자, MACD도 지금 슬그머니 다가와서 키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봉 도지 밑꼬리 5일선 잠깐 이탈했다가 달고 올라가서, 자, 이 상황이면은 어떻게 돼? 자,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눌림목 확실하게 주고 5일선하고 21선에서 눌림목 확실하게 주고 올라간다. 자, 요 매물대만 똥 하고 통과되면 어떻게 돼?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확 벌어지면서 이제 제넥신이 랠리를 펼칠 때가 됐다. 아마 내일 기재부 차관 방문해서 제넥신의 그 CEO하고 나눈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면서 월요일날 내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 신풍제약.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요 패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쌍둥이죠. 쌍둥이. 자, 장대양봉, 윗꼬리 길게 도지, 그 다음에 위아래 균형 맞춘 도지. 똑같죠, 3일까지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목요일 날. 여기 요 금요일 여기 있는 십자선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4일째 나오는 요거,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요게 솟는다. 그런데 이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변했기 때문에 3일까지는 같은 패턴의 캔들이 나왔지만 4일째 십자선 대신 월요일에 슈팅할 것이 금요일 날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금요일 날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갈 길이 급하다. 즉 조정을 하더라도 장중에 짧게 조정을 하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일간 조정이 지금 같은 이런 긴 행보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짧아져 가지고 이제 이런 구간을 별로 못 보게 생겼다. 왜? 7월달이야. 7월달. 5월달하고 틀리고 6월달하고 틀리고 7월달에 로드맵상으로 보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수할 때 주가를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보란 얘기예요. 계속 이때 이런 때를 기다리면서 얘가 올라가고 있는 놈을 내려와라 하면 얘가 내려가겠느냐고요. 제가 이거 첫날부터 이거 솟을 때부터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다. 지난번 패턴. 자, 3일째까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나올 이 십자선, 그리고 이게 원래 월요일날 터졌어야 될 양봉이거든. 이 양봉이, 대양봉이. 그런데 하루 땡겨질 수가 있겠다. 십자선 넘어뛰고 급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때도 못 산 사람들은 뭐야? 저는 차티스트가 아니에요.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처럼 재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찾아서, 그 다음에 이 업체가 개발하는 치료제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 업체가 개발하는 백신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이 양업체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뭐고, 지금 현재 시총 적정한 수준인가 아닌가, 현재 주가 고평가돼 있나 저평가돼 있나, 그런 거 여러분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와 3월 달에 6, 7천 원짜리가 5만 원인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평가합니까? 종목을 평가합니까? 그렇게 하면 평생 못 들어가죠. 내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싸게 주면 장중 조정을 거칠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봐요. 여러분들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 월봉입니다. 3 4 5 6 7월 달이에요. 우와, 밑꼬리를 달았어도 저점이 계속 높아졌죠. 그 다음에 고점은 어때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자, 7월 달은 10일밖에 안 됐어. 이제 3분의 1 지점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봉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지난 6, 5, 4, 3 보다도 7월달 10일, 다른 건 다 한 달치씩인데 20거래일, 여기가 10일밖에 안 됐는데 더 길죠. 자, 그런데 3월, 4월, 5월, 6월, 7월 다 양봉이야. 자, 그러면
어느 달도 내린 적이 없어요. 3월달 못 들어간 자 4월달도 못 들어가. 4월달 못 들어간 자 5월달도 못 들어갔어. 5월달 못 들어간 자 6월달도 못 들어가고 6월달 못 들어간 자 7월달에 기럭지 이렇게 커지는 거 보면서 신라면 하나 삶아놓고 소주 깔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기회 다 줬는데 왜 지는 소주 까고 자빠졌어? 신라면에다가. 그리고 왜 쓸데없이 그리 저주를 하면서 그리 사느냔 말이에요. 사람이, 인생이.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금요일 금요일 현재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뭐 계좌를 까놓고 얘기를 해도 루저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만 라면에다 소주 까면 좋은데 가족들까지 평생 한우 한 번 못 먹게 해주는 그 무능한 인간들. 자, 지난 목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은 제가 우리 투자 단톡방 회원들하고 저녁 때 샴페인을 하나 터뜨렸어요. 우리 횟집에 모여서. 그래서 저녁 때 방송을 못했고, 어제는 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했고. 자, 지난 목요일 날 8,400만 원, 8,490만 원이었어요. 순자산 총액이. 자, 순자산 총액이 9,800만 원. 무려 9,890만 원. 그러니까 무려 1,400만 원. 1,400만 원이 올랐죠. 이게 장중에 신풍제약이 윗골이 안 달았으면 52,000원대 조금 못 갔을 무렵에 1억을 돌파했었거든.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하루 사이에 1,400만 원. 자, 신풍제약이 1,700주에서 변화된 건 뭐냐? 이제 1,500주로 200주는 다시 현금화했습니다. 우리는 50%는 무덤까지 갖고 가고 50%는 팔았다가 조금 조정 주면 다시 사고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2천만 원. 그리고 신풍이 1,500주 그대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건 짜투리들은 빼고 제넥신이 700주입니다. 자, 제넥신도 이때는 마이너스 300만 원이었지만 136만 원으로 줄었죠. 아마 내일 제넥신도 플러스로 돌아설 겁니다. 뭐 이런 건 평균 단가가 10만 1,000원인데 뭐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10만 1,000원 여러분들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목표가 얼마로 잡고 계신가요, 제넥신? 우리 투자하시는 회원 중에 한 분이 꿈에서 제넥신 17만 원 꿈을 꿨대요. 신풍제약은 4만 7천 원. 너무 생생해서 그 얘기를 단톡방에 올려놓길래 꿈은 이루어진다. 네, 신풍은 벌써 이루어졌죠. 4만 7천 원 돌파해 5만 원까지 돌파했잖아. 자, 그럼 제넥신은 우리 그분이 17만 원을 봤대 꿈속에서. 그럼 1차 목표가 17만 원 보세요. 17만 원 갑니다. 그분 꿈이 아주 영험해. 자, 이게 750만 원 갖고 시작한 겁니다. 750만 원으로 신풍제약을 8,000원대 사기 시작해서 주식수를 조금씩 늘리고 온 것이 지금 이만큼 왔어요. 그런데 이런 걸 매일매일 보여줘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루저들한테는 백약이 무효고 그 루저들의 병은 임금님도 못 고친다. 눈으로 보고도 허구한 날 스스로가 변신할 노력을 안 하니까 늘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는 거예요. 신풍제약이나 제넥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미 그러한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너다. 곧 그거에 대한 보상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거하게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내일도 성투하시고 좀 적당량 지금 처음부터 뭐 언제쯤 들어갔더라도 전체를 다 들고 막 낑낑거리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해요. 70%는 들고 간다. 아니면 30% 갖고 후렉시블하게 한 번씩 장대 양봉 솟을 때 좀 매도해서 수익금도 챙기는 기쁨도 느끼고 또 조정을 줄 때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면 주식 수는 조금씩 줄을 수가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면 전체는 아니고 미니멈 50%는 들고 가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를 가변적으로 움직일 거냐. 그런데 주식 수를 보지 마시고 순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걸 보시라고. 자꾸 그러면서 내 순자산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목표 금액은 주당 얼마 가는 걸 갖다 따지지 말고 순자산 총액을 얼마로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일정 비율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부담이 없어요. 일부는 계속 현금화를 마련해 놓고 혹여라도 아세요? 갑자기 뭐 뜻하지 않은 신풍과 제넥신과 관계없는 제3자적 충격이 시장에 한번 가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예요? 김정은이가 헛질할 경우 뭐 이럴 때 시장이 갑자기 와장창 동시에 주저앉는 순간 그럴 때는 싸게 매수 들어가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한번 솟을 때마다 조금 팔아서 놓았다가 의미 있는 저항선을 다시 뚫을 것 같다 그러면 좀 비싸게 주고라도 다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조금 저점에 내려오면 재매수 들어가는 거고. 내일 두 종목 다 좋을 겁니다.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잘 끝났고 상승세로 잘 끝나서 시장이 나쁜 분위기가 있을 게 없는 데다가 이제 신풍과 제넥신은 상황이 변했다. 제넥신도 이제 긴 휴식 기간을 끝내고 지금 조금씩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퍼트를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일부 팔아서 현금화해서 가족들 용돈도 좀 주시고 또 가족들 데리고 한우 꽃등심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하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돈만 움켜쥐지 마시고 가족들 외식도 시켜주고 그동안 고생한 아내 여름 옷이라도 한 벌 해주고 그렇게 갖고 싶다던 순금 목걸이도 좀 하나 목에 걸어주고 다 돈 버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서 신라면에다 소주 까지 말고 다들 들어와서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신풍과 제넥신에 안 들어가? 지금 들어가도 돈 버는데 들어가서 돈 벌어서 가족들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다음 한 주도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내 곁에 있는 아내, 내 곁에 있는 남편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돈 벌면 다 뭐 하겠습니까? 싸가지고 무덤으로 갖고 갈 것도 아니라면 중간중간에 버는 만큼 일부를 할애해서
좋은 일, 추억을 남긴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간다면 추매해야죠. 뭐가 고민됩니까? 평단 높아지면 어때요? 내 자산만 계속 늘어나면 되는 거지 평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평단은 비싼 가격이라도 더 갈 때는 계속 사니까 평단이 높아지는 거에 상관없어요. 평단 따지지 마세요. 항상 자기 자산이 늘어나고 있나 안 늘어나고 거기만 쳐다보세요. 고맙습니다.